남편의 카드 거래 내역을 보니까 남편이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여성에게 계속 금원을 이체해온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결국 그 여성은 안녕하세요,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12년째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세연 이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들의 고민이나 힘든 점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논쟁하는 것도 좋아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잘하였고요. 법대에 진학할 당시에는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였는데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졸업 후 잠시 대기업에 재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소통 능력, 공감 능력, 독립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적합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서 의뢰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법리 외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뢰인분들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정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저에게 오세요. 이혼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이런 지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혼 가사 분야를 저의 전문 분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건은 가사법 중에서도 이혼 사건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까지 한 소송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혼의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외도나 폭행, 이런 명백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는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많이 상향돼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변호사로서도 의뢰인분들의 정신적 피해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위자료가 실질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 형성의 경위, 혼인기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기여도가 결정이 되고요. 혼인기간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얼마나 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국 누가 아이를 키울지, 누가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이혼 무효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혼인 생활을 미국에서 하였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아내가 남편의 뒤에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내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결국 성공해서 이제 이 가족이 잘 살 일만 남았다 하는 시점에서 이제 남편은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데서 그치지 않고 아내 몰래 다른 주에서 이혼 판결까지 받아 한국에서 이혼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르는데요. 아내는 이런 사건을 전혀 모른 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본 뒤에야 남편이 한국에서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미국에서 이혼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저는 한국에서 아내분을 대리해서 이혼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이혼 무효에 대해서 다투기는 하였지만 결국 저희의 이혼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졌고, 그와 더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까지 인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내분께서는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시느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셨는데요. 이혼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남편으로부터 부양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결된 젊은 부부의 이혼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부부는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니까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대체 남편이 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부부에게 부부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남편은 부부 상담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계속 아내에게 원색적인 비난만을 하였어요. 결국 아내는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소를 제기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소 절차에서 결국 남편이 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돼요. 반소를 제기하고 남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카드거래 내역을 보니까 남편이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여성에게 계속 금원을 이체해온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결국 그 여성은 업소 여성이었던 거죠. 남편은 이렇게 자신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분께서 전업주부로 계셨기 때문에 경제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까지 양육하셔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많이 확보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었지만 유일한 증거인 그 카드 거래 내역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였고 상당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부분도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 그리고 또 부양적 측면 등을 강조해서 결국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3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성, 이런 명백한 사유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 이제 보통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나의 생각처럼 변화시키려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배우자와 뭔가 다른 점을 발견을 하셨더라도 나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배우자의 단점은 단점대로 받아들이고 장점은 나의 장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은 의뢰인분들의 삶에 완전 직결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혼을 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드림으로써 의뢰인분들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보람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도 늘 일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사건 생각을 하느라고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퇴근 후에나 주말 동안에라도 일 생각은 잠시 접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몸도 많이 쓰게 되고 자연 속에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시 일 생각을 있게 되더라고요. 제 MBTI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입니다. 이제 이 MFJ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높은 공감 능력과 이타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100%, 1000% F거든요. 그래서 이혼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힘든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 이제 사건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다 보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지만 결국엔 제가 사건에 더 집중하고 더 친밀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건 결과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혼 변호사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형사, 민사,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분야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덕목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입 변호사가 되셨을 때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나에게 맞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변호사님은 조이앤 파트너스에 근무하시는 최희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최희연 변호사님은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고루 다루시는 베테랑 변호사님이신데요. 사건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정말 크신 분이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만약 이혼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로펌 세연의 이시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